지금 한국 아파트는 가장 비싼데 가장 빨리 늙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아파트만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주택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은 28.0%까지 올라왔고 1인 가구 비율은 36.1%, 평균 가구 원수는 2.2년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2026년 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플러스 0.28%,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도 플러스 0.40%였습니다. 집은 늙어가는데 욕망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아파트가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묘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줄어드는데 아파트를 향한 욕망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은 작아지는데 더 비싸고 더 높고 더 새 아파트를 원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늙어가는데 사람들의 눈은 더 새 것만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전체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4년 5,175만 명 수준을 지나 감소 국면으로 들어가 2030년 5,131만 명,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4년 1인 가구는 804만 4,948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의 36.1%까지 올라왔고 평균 가구 원수는 2.2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인구가 계속 늘고 가족 규모도 크던 시대의 집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긋남이 지금 한국 아파트의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예전에 아파트는 분명 꿈이었습니다. 단칸방을 벗어나 내 방 하나를 갖는 일, 비 오는 날 지느길을 밟지 않아도 되는 일, 겨울에 연탄가스 걱정을 덜고 가족이 함께 사는 일. 그것은 당시 한국인에게 아주 큰 진보였습니다. 아파트는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가족의 시간과 기억이 켜켜이 쌓인 장소로 그려집니다.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세대에게 아파트는 단지 주거 형태가 아니라 집이라는 단어 자체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고향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30대 신혼부부에게는 결혼과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목표였고 오래된 구축에 살면서도 결국 다음 목표는 더 높은 층의 신축 아파트가 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아파트 욕망을 단순한 투기 심리가 아니라 삶의 감정과 경험의 언어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국 노후주택 기율은 이미 28.0%입니다. 빈집 비율도 8.0%이고 빈집 수는 159만 9,082구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새 아파트를 꿈꾸는 나라임과 동시에 이미 늙은 집과 비어가는 집을 함께 떠안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빈집이나 노후주택 문제를 지방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고 어떤 동네는 상가가 비고 어떤 학교는 학급 수가 줄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늙어가는 풍경이 나온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한때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도시가 시간이 지나며 고령층 비중이 커지고 번화가에 빈점포가 늘어나는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 도시 전체가 맞닥뜨릴 가능성이 큰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낡으면 재건축하면 된다. 하지만 이제 재건축은 예전처럼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재건축은 수익성 악화, 높아진 용적률의 한계, 급등한 공사비, 주민분담금 갈등 때문에 막다른 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재건축은 모든 단지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지가 좋은 곳, 사업성이 나오는 곳,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곳만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남는 아파트와 늙어가는 아파트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어떤 단지는 미래 자산이 되고 어떤 단지는 계속 부담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이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라는 공통분모가 중산층의 사다리처럼 작동한 면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계층과 지역의 격차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세대별 감정입니다. 50대와 60대에게 아파트는 고생 끝에 도착한 안정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출퇴근과 생활 편의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30대와 40대에게 아파트는 여전히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도 대출을 끌어안고서라도 결국 아파트를 향해 가야 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대에게는 더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파트 키즈 세대처럼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가 일상이었던 세대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오히려 낯설게 느낍니다. 이들에게 아파트는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거의 기본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집착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경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아파트를 사면 대체로 생활이 안정되거나 자산이 커지는 경험을 했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훨씬 비싼 가격, 더 무거운 대출, 더 강한 신축 선호, 더 큰 지역 격차 속에서 같은 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올라타야 한다는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이 위험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가격이 여전히 심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플러스 0.28%,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플러스 0.30%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6일 발표된 3월 넷째 주주간 동향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8주 만에 다시 확대된 흐름이 보도됐습니다. 시장은 계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파트는 움직인다. 아직도 사람들은 산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 장면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조금 움직일 때 사람들은 구조적인 변화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 가구 축소, 노후화, 공사비 상승, 지역 양극화 같은 훨씬 더 큰 변화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당장의 상승률 몇 줄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특히 핵심지 반등 신호가 나올수록 자금과 관심은 더 좋은 입지로만 몰리고 나머지 지역과 단지의 회복력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이 한 번에 오르고 한 번에 내리는 단순한 시장보다 핵심지와 비핵심지, 신축과 구축, 관리되는 단지와 방치되는 단지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위험한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단순히 낡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관리가 안 된 아파트입니다. 고칠 수 없고 합의가 안 되고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주변 수요가 줄어드는 아파트입니다. 반대로 앞으로 강한 아파트는 무조건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아파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조가 튼튼하고 수리와 교체가 쉽고 관리 시스템이 살아있고 생활권 안에 교통과 돌봄과 상업과 문화가 붙어있는 아파트 말입니다. 이제 집의 경쟁력은 새 것이냐 아니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 얼마나 바꿔가며 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단지와 도시가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36.1%라는 숫자는 단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집에 기대하는 기능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넓은 거실과 방 개수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관리의 편의, 보안, 교통 접근성, 의료와 돌봄 접근성, 커뮤니티의 질, 그리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생활권의 구조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엘리베이터 하나, 경사로 하나, 병원 접근성 하나가 집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질 것입니다. 결국 미래에 좋은 아파트는 지금처럼 브랜드와 평형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나 변화한 삶을 수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2월 3일 시행됐고 올해 1월에는 정비 절차를 줄여 속도를 높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등급 이상을 의무화하는 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파트를 30년 쓰고 부수는 대상이 아니라 50년, 60년까지 관리하고 고쳐 쓰는 대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배관과 배선을 쉽게 손볼 수 있게 하고 내부 구조를 바꾸기 쉽게 시간이 지나도 집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자는 발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급을 너무 많이 말했고 관리를 너무 적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짓느냐보다 어떻게 오래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은 단지 건축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정책의 철학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둔촌주공에서 자란 사람이 재건축 기회의 초고층 단지를 보며 낯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참 뼈 아프게 들립니다. 우리는 재건축을 하면 무조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시간과 풍경은 사라집니다. 하늘이 보이던 낮은 단지, 아이들이 뛰놀던 넓은 공터, 오래된 이웃관계, 동네의 기억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추억만으로 낡은 집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답을 더 높고 더 비싼 아파트 한 가지로만 밀어붙이는 것도
건강한 사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행복한국이라는 채널 이름을 떠올려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행복은 무조건 더 높은 평단가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 살 수 있는 집, 덜 불안한 삶, 관리되는 공동체, 아이와 노인이 함께 버틸 수 있는 동네에서도 나옵니다. 도시의 다양성이 사라지면 삶의 다양성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를 더 짓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도시를 남길 것인가까지 함께 묻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람들은 왜 계속 아파트를 원할까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가장 편리하고 가장 익숙하고 가장 비교가 쉬운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보안이 있고 주차가 있고 관리가 있고 학교와 상권이 붙어 있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가격이 빠르게 공유됩니다. 누가 얼마에 샀는지, 어느 단지가 올랐는지, 어느 층이 더 좋은지, 브랜드가 무엇인지 이런 정보가 너무 선명합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익숙한 것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도 가구가 쪼개져도 청년들이 힘들어도 부모들은 결국 자녀가 아파트에 살기를 바라고 청년들도 돈을 벌면 결국 아파트를 꿈꾸게 됩니다. 10대와 30대가 보여준 모습도 바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아파트 시장은 한 방향 상승이 아니라 선별 상승, 지역별 차별화, 세대별 부담 증가의 성격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계속 신축으로 이동하고 누군가는 구축에 남게 됩니다. 누군가는 재건축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버티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서울 핵심지의 작은 아파트라도 잡지만 누군가는 지방의 넓은 아파트를 가지고도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파트를 너무 단순하게 소비해왔습니다. 브랜드, 평수, 층수, 학군, 역세권, 대장 아파트 같은 말로만 설명해왔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더해 장기 수선 충당금이 제대로 쌓이는지, 입주민의 연령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상권이 유지되는지, 학교가 버텨주는지, 교통이 확충되는지, 의료와 돌봄 시설이 충분한지, 재건축에만 기대지 않고도 유지가 가능한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하던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 실거주자도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 한 채가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좋은 아파트는 겉모습만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지 능력이 강한 아파트일 것입니다. 사람도 건강검진을 받듯이 집도 진단이 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전기, 배관, 방수, 승강기, 주차, 커뮤니티, 관리 조직, 장기 수선 충당금, 주민합의 구조까지 모두 함께 봐야 합니다. 아파트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 작은 도시가 무너지면 그 안의 삶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집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문제이기도 하고 노인 문제이기도 하며 지역 소멸 문제이기도 하고 복지 문제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이 빠져나간 아파트 단지는 학교가 약해지고 상권이 줄고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고 결국 돌봄과 의료의 문제가 뒤따릅니다. 빈집이 늘어나면 범죄와 안전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미래를 묻는 것은 사실 한국 공동체의 미래를 묻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아파트를 개인의 자산 문제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의 삶과 연결된 문제로 봐야 합니다. 내가 사는 단지가 건강해야 동네가 건강하고 동네가 건강해야 도시가 건강합니다. 집은 숫자로만 남아있어도 도시를 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주거의 미래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없는 아파트는 아무리 많아도 도시를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행복한국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미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 마련하지 못한 분도 있으실 겁니다. 가진 분들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과연 버틸까? 앞으로 더 오를까? 재건축이 될까? 아직 없는 분들은 더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데 언제 들어가나? 평생 못 사는 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빨리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싸 보여도 미래에 약한 집이 있고 지금 낡아 보여도 관리에 따라 오래 강한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달려가는 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가치가 오를 집은 단지 이름만 번쩍이는 집이 아니라 구조와 입지와 관리와 생활권이 함께 살아있는 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관점은 실거주자에게도 중요하고 투자자에게도 중요합니다.
결국 한국 아파트의 미래는 두 갈래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더 높아지고 더 비싸지고 더 적은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상징 자산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낡아가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부담이 커지는 생활 자산의 길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거 정책과 개인의 선택은 이 두 갈래 사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은 아파트를 계속 지을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공급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넘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인구는 줄기 시작했고 가구는 더 잘게 쪼개지고 있고 집은 늙고 있고 지역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나중에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한 가지 질문만 꼭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집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20년 뒤에도 살아남을 집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더 높은 층, 더 유명한 브랜드, 더 새 아파트만 보지 말고 그 집이 늙어갈 때 어떤 모습일지까지 상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집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비용과 불안을 요구할 집입니까? 아파트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줄고 집은 늙고 욕망은 여전한 이 나라에서 결국 살아남는 것은 가장 화려한 집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티는 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집은 가장 비싼 집이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사람을 품어주는 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꼭 알아야 할 변화들을 쉽지만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아파트의 미래는 희망입니까? 불안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